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오치 1, 2동, 무능 1, 2동,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3일 믿기 힘든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후 국민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본 123일,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가 민주주의 앞에 무릎 꿇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정의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그런 불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뜨거운 염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풀어진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더러워진 구두를 닦아내며 다시 한 발짝 민주주의의 길 위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북구의 지방자치가 상식과 원칙 그리고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주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이며 실생활과 가깝고 우리 구의 캐캐 묵은 현안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 대해 행정의 방향성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과 관련한 북구의 대응과 지역 경제 문제. 둘째, 공공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효율성 저하 문제.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실태와 개선 방안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에 대해 우리 북구의 대응이 단순히 수동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유통업체 유치가 아니라 북구 경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행정의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더현대 광주는 광주 북구 임동 1원에 추진 중인 대형 복합 쇼핑몰로 주식회사 더현대 광주가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해남 부지는 과거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이 위치했던 곳으로 더현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8층까지 연면적 약 27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판매 시설 및 문화, 집회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상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이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및 기반 시설 실시객 인가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교통, 환경, 방제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형 복합 쇼핑몰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상권과 교통, 생활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광주광역시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 권한이 있기에 북구 행정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는 이 사업으로부터 파생될 각종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 교통대책 마련, 주민과의 소통 등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북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떤 행정적 관점과 기조를 가지고 접근해 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북구 전체 행정 방향과 정책 철학이 반영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총론적 입장에서 본 사안을 조율하고 계신 김종화 북구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김종화 북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이 사업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그간 북구청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 사업을 검토하고 판단해 왔는지 행정적 판단의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더 현대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지난해 5월에 MOU를 체결하고요. 그 후에 금년 3월에 3월에 2월 28일에 저희 시에 이제 건축 허가가 접수가 됐고요. 이틀 전인 2월 26일에 시에 네. 주택건설 사업계획 그 승인 신청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월 28일 건축 허가가 접수된 이후에 이게 이제 북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고 향후 지역 사회 그리고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세 차례 회의를 개최했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대책, 그다음에 재난안전 쪽 그리고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과 관련된 협의 기관이 외부의 10개 기관이고 우리 구의 15개 부서가 지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은 이 사업이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 경제 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금 판단이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가 검토를 끝내고 허가를 하는 쪽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우리 북구와 또 시민들께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틀 안에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주택건설 계획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을 통해서는 주택건설 계획과는 복합 쇼핑몰 건축에 대한 계획과 별개로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은 우리 북구 지역의 도시 구조, 지역 상권, 교통 환경, 주거 생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역 내 유통 구조 재편과 상권 이동, 교통 혼잡 유발, 생활 인프라 재조정 등 다양한 쟁점을 동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북구청이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한 내부 전담기구로 TF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 내부에 지금 15개, 9개 부서 16개 팀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7일에 구성을 해서 3월 10일에 첫 회의를 개최를 했고 3월 20일과 4월 2일에 두 차례 돼서 지금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회의 때는 사업자 관계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질의 답변을 했고요. 그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완된 자료들을 3차 회의에서 검토를 한 후에 보완된 자료들을 지금 요청하고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북구청이 구성한 TF의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별도로 있거나 혹시 운영 지침이 있다면 좀 짧고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TF 구성하는 건 뭐 특별히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행정 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TF를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TF를 구성하게 된 계기는 앞선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가 크고 앞으로 장래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부서가 많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집약시키는 그런 역할을 TF가 할 수 있겠다 해서 구성을 했고 제가 단장을 맡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가급적 행정이 이런 여러 가지 TF를 만들어서 요즘 최근에 행정의 어떤 방향이나 이렇게 문제점들이 단순히 한 개 부서에 국한되지만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는 이 TF를 구성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여러 부서가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함께 드립니다. 그와 지금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TF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같이 가는 우리 광주광시 차원에서는 신활력 협의회를 통해서 복합 쇼핑몰 관련 사항을 포함해 택지 개발, 랜드마크 호텔, 그리고 공원, 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 전반을 조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기술사, 환경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광주시 신활력 협의회에 비해서 우리 구의 TF는 교통, 방제, 환경과 관련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등 9개 부서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도로 작성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그에 관한 부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에서 이미 수립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기술사들이 참여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허가가 나간 거고요. 저희들은 건축 허가를 내는데, 건축 허가를 저희들이 담당하는 기관인데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건축 허가를 하면서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적인 위반 점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뭐 권한의 어떤 범주 내에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내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구청이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는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할 때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교통 환경 영향 평가는 광역 단위에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의 과정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이제 구의 역할인 건축물의 인허가 과정에서 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분명히 동의합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자료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저희 지금 구는 자료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부구청에 말씀 주셨는데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그래서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예.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의회 사전 심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말에 전남대 공업연구소에 네. 그래서 광천권역 교통 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해서 큰 틀에서 더현대 입지와 관련된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을 맡겼으면 어떤 부분을 검토했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광천 권역에 대한 교통대책에 관련된 교통대책입니다. 내용이 예, 예. 혹시 그럼 연구 용역을 맡겼으면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2,15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구에서요 예.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검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꼭 인허가 과정 속에서 인허가하고 직결된 문제만은 아니고 네. 종합적으로 이 더현대가 물론 뭐 들어와서 기기가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광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난이 심각하고 그 영향이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는 교통 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같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내 전문가에게 이걸 이 검토에 대한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는 인력풀이 한정적이기도 해서 서울 수도권 쪽에다가 의뢰를 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검토의 합당성에 대해서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보류를 하거나 반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뭐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그 용역 발주해서 네. 계획 수립해서 발주하기까지 과정은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저는 이 인허가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검토를 했던 사례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북구청은 복합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권자의 권한을 근거로 다양한 행정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을 변경 등 특정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된 권한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은 도시 전체의 상권 구조, 교통 여건, 주민의 수용성 등 개발 행위 허가의 직접 대상이 아닌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며 허가 여부를 판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설정한 검토 범위는 법률상 허용된 개발 행위 허가권자의 권한 범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합리적이며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의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건축 허가를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국토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주변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개발 행위로 인해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개발 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 등으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이런 관련 규정들이 다 지금 있어서 네. 저희들은 요 규정을 근거로 해서 당연히 우리 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분명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나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교통이 원활한지 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꽤나 주관적으로 보여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과연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정도의 검토가 주민의 시선에서도 예. 합리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인가를 저는 여쭙고 싶었습니다. 일단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부구청장은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절차와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은 광주광역시에서 이미 설계와 교통 영향 평가, 경관 심의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 우리구로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향후 허가 일정이나 추진 현황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 행정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속도로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김경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경준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인허가, 교통 영향 평가, 상권 영향 분석 등 이 실무적 절차를 총괄하고 계신 만큼 구체적인 행정 대응 과정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북구청이 검토해온 복합 쇼핑몰 관련 행정적 쟁점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가장 제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 교통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현재 광천 권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약 14만여 대의 교통량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날짜 그 신세계 백화점 확장, 그 광천 재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약 15만 대가 추가될 걸로 예상을 되고 있어서 하루 평균 교통량이 약 29만 대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교통에 대한 대책 문제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조금 교통 영향 평가 그 지구 단위 계획을 할 때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았고 또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도 그 교통 영향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통 영향 평가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무등 경기장에 대한 그 교통량 같은 것이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걸 제대로 확인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무등 경기장에서 약 1년에 한 72게임 정도가 홈 경기가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게임이 열릴 때 경기가 열릴 좀 때마다 간략하게만 예, 설명을 좀 주시면 엄청난 항목들만 설명을 교통난과 주시면 이런 좋겠습니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평가세는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좀 헤비하게 이렇게 교통에 대한 그 좀 효랑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자. 네. 그런 내용이 중심이고요. 또 이제 그 재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이미 재 영향성 검토를 미리 거치긴 했지만 또 소규모 재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절차는 다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구위원회 심의가 들어가면은 처리가 될 걸로 보여지고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장보다는 이런 그 규모 개발 사업이 더 깨끗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건축 허가 처리 기한에 대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처리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5일에서 30일 내에 목포 처리 기간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짧은 것, 간단한 것은 이틀에서 최대 2주 정도 걸리는 것을 소요한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에코 델타시티에 건립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건축 허가 절차를 단 2주 만에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 사업이 지역 건설 산업의 침체를 완화하고 주거 인프라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인허가 처리를 추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했고요. 2월 28일 날 했던 이 건축 허가 신청 이후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이제 건축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규모별, 용도별로 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하나만 짓는데 정화자하고 필수 설비만 협의를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3일이거든 뭐 4일 안에 처리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협의가 겹쳐 있는 복잡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러한 절차들이 이행이 될 동안 계속 그 처리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또 뭔가 보안 문제가 생겼는데 그 보완이 되고 있지 않다면은 그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그 처리 기간이 계속 그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그런 어떤 미비점을 그 고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 내부적인 어떤 협의뿐만이 아니라 외부 유관 기관 한 9개소, 시 관련 부서도 약 11개소, 우리 구에도 11개소 정도가 지금 협의가 갔는데, 지금 현재 그 외부 기관에서 심의 같은 것이 아직 5건이 진행이 아직 미결인 상태고요. 또 시 그 물관리 정책과 같은데 이제 그 아직 그 보완이 요청된 데도 있고 아직 회신이 안 된 것도 2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마무리가 돼야 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통 문제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이런 무등 경기장이랄지 또 누무형 것 같은 경우에도 약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 계획이 있는데 이런 그 좀 우리가 봤을 때 반영이 안 됐던 것을 반영해 가지고 좀 네. 뭔가 헤비한 그런 교통 문제를 가지고 대안을 만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아직- 문제는 제가 다시 차후에 예, 다시 예. 한번 여쭙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완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뭐 네. 5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원인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시 우리 구에서 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항에 따르면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방금 쭉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2월 28일 더현대 광주로부터 우리 구청에 인허가 요청이 접수됐고요. 예. 그리고 2달 가까이 부서 간 검토 요청, 그리고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서류 이외의 자료도 보완 요구를 반복했고, 누락 서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3일 전인 4월 21일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본격적인 서류의 내용적 보완 요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사실상 아직도 제대로 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서류 자체가 보완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절차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검토 일정이 통상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지연된 것은 아닌지 검토 일정과 향후 추진 계획까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그 TF팀 3개 분야에서 어떤 그 제 분야는 아마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우리고 재영양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리가 될 걸로 예상되고요. 환경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야구장 경기시의 그 교통 혼잡, 또 주변의 그 누문구역 약 3천여 세대, 또 그리고 또 그 올해 3월 달에는 약 2,900여 세대의 그 북동 재개발 구역이 그 결정이 됐어요. 네. 아직 사업이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러듯이 그 인근에 대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누적이 됐을 때 전국에는 엄청난 교통 혼잡이 야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대안 내지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업자에게 교통 영향 평가에 이런 것을 반영한 자료를 요청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우리 구에서의 모든 그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뭐 소방 성능 설계랄지 또 10만 메가와트 이상 그 전기가 소모되는 규모는 또 한군전에서 국장님 혹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말씀을 전력계통 도중에 영향 죄송합니다. 평가도 혹시 필요하고 계획을 조금 말씀 주시면 이런 것들이 다 좋겠습니다. 마무리되고 네. 이런 그 외부 기관의 심의랄지 이런 게 마무리되고 또 저희한테 신속하게 이런 그 좀 교통 영향 평가 자료들을 제출해 주면은 그만큼 저희도 더 빨리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예정된 검토 일정이 있습니까? 아직 외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미결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그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미반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속하게 그 제출이 되면은 저희들도 더 빨리 바로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바로 즉시 허가를 이제 해줄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네. 또 TF팀 구성 목적 자체가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좀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 교통의 문제를 주로 말씀 주셨는데요. 더현대 광주와 광주시에서 이 환경 영향, 그러니까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그 방안들을 이 해결 방안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현대 광주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그 관련된 예산일 수도 있는데요. 전방 일방 공장 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안에 따라서 땅값 상승분을 기반으로 산정된 공공기여금이 5,899억 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여금은 민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환수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해당 기여금이 북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입니다. 공공기여금 총 5,899억 중 도로와 생활인프라 개선 등으로 현물 기여가 2,899억입니다. 예. 지금 교통 관련해가지고 우리 북구가 실제로 2,899억이 생긴다고 하면 아주 큰 교통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899억 중 현물 기여가 2,899억이고 이외에 3,000억 원 중 20%에서 30%를 소재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인 우리 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최소 약 600억 원의 기여금이 북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복합 쇼핑몰 개발로 인해서 배정된 공공기여금이 실제로 우리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인지 활용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현금 3천억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2032년에 걸쳐 연차별로 광주시에 그 납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에게 그 할당되는 600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시 도시계획과 주무부서 의견에 의하면은 아마 사업 말기쯤이나 주지 않겠냐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 이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 시에서 어떤 그 지급에 대한 그 내용 자체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시에서 어떤 거 지급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저희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은 시에 있는 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가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이렇게 뭐라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여금을 단순히 우리 구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니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여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설비, 그러니까 정비에만 사용돼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 600억 원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의 배를 불리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 복합 쇼핑몰 같은 대형 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2,899억을 들여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이 직접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실제로 이 기여금을 해당 지자체에 주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로만 쓰도록 하는 것이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금 당장 해결책이 교통에 관련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론 이게 복잡한 환경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와라 많이 이 정답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으로 필요한 이 도시계획 시설들을 더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중 도시관리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한마디 조금만 부연하면은 600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도시계획 시설 도로 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 차도로 같은 것을 뚫는다 했을 때는 600억이 넘는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도로를 개설한다 할지 이런 사업에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또 간선 도로랄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면은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전히 이 600억만으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예. 재원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깔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 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꼭 올바른 생각은 아닐 수 있겠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배종환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배종원입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의 등장은 기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물론 고용과 지역 자본 순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신활력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북구의 실질적인 정책 마련 여부도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에서는 작년 12월 21명의 위원으로 광주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그 협의회 위원회는 문화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개구 부구청장, 시민단체, 상인단체, 청년단체 등이 참여해서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상인연합회 그리고 복합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인단체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시의 상생발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저희 구에서는 광주시의 상권 영향평가 실시를 건의했었고요. 시에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작년 8월부터 금년 6월까지 상권 영향평가 연구 영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발표될 영역 결과에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협력 방안 그리고 상권 활성화 종합 대책은 물론 광주광역시 복합 쇼핑몰 입점 구성 콘텐츠를 포함한 개설의 어떤 적정 규모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적극 건의할 계획이 있고요. 영역 결과가 6월 달에 나오면은 상인단체 의견 등을 좀 수렴해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복합 쇼핑몰 상생 발전 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북구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가 구성돼서 의견 청취는 물론 필요시에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서 상권 영향 평가서하고 지역 협력 계획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는지 검토하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하는 등 소상공인과 상권 보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현재 지금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은 이런 기업들 그리고 주민들 또 유통업과 이 소상공인들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서로
잘 소통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정답을 마련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잘 추진시켜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좀 더 현실적 있는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주환 경제산업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현대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군은 철저한 분석과 준비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북구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공사업의 설계 변경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계 변경 제도는 공사 시방서, 설계 도면, 현장 설명서 등 설계 도서의 내용을 공사 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하는 계약 변경 절차입니다. 즉, 당초 계획한 공사 내용이 공사 도중 변경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은 현장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제도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대응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현장 실사 부족, 부실한 설계 용역,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 구조적인 행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안정성과 쾌적함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과 외곽이 혼재된 우리 북구에서는 이러한 공공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의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 변경이 반복되면서 본래의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행정의 신뢰는 물론 예산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우리 구의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 구가 발주한 1천만 원 이상 공사는 총 1,580건이었습니다. 이 중 412건, 약 26%에서 설계 변경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공사업 4건 중 1건 이상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이들 공사의 총 계약 금액은 약 948억 원이었고 최종 집행액은 1,098억 원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 약 1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약 16%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지출된 셈입니다. 특히 이 수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항목까지 포함한 순증액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 변경을 통해 늘어난 총액은 이보다도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처음부터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둔 불성실한 발주 또는 계획 단계의 부실한 검토로 인해 설계 변경이 반복되고 있는 행정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 변경과 관련된 예산 집행, 계약 심사, 그리고 회계 절차의 실질적인 집행 책임은 회계부서가 중심이 되는 만큼 회계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홍순회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순회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홍순혜입니다. 우리 북구에서 공공사업 설계 변경은 주로 어떤 사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민원, 현장 여건, 설계 누락, 지형 변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설계 변경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부터 2024년 주요 설계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14건입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이나 물량 반영 등을 포함해서 설계 변경한 사례가 325건입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으로 인한 설계 변경 64건,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기타 사항 발생으로 해서 설계 변경 사례가 14건입니다. 네. 이 중에서 민원 사항 반영과 누락분 보완 등이 76건이 있었는데요. 이는 사전 검토와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했던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저희가 집행부에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과의 자료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그 차이는 시 재배정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시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직원만이 입력할 수 있고 자료를 검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의회에 근무하는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그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의원님께서 검색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사유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 중 몇 가지 원인들은 단순히 현장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충분한 사전 조사, 주민 의견 수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미리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반복되는 설계 변경이 행정계획 수립의 허술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복적으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설계 시부터 모든 여건이 반영되어서 설계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른 물가 변동,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 민원 발생인데요. 예기치 못한 현장 상황이라고 했을 때 저희는 공사가 있을 때는 땅을 파는 공사가 있을 때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상태를 알 수 있는 GI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GI 정보 시스템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안반이 발견되는 등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만 공사 진행 중에 또 다른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알면서도 설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성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설계 변경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고 꼭 진행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설계 변경, 그리고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설계 변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 문제로서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입니다.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요청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건설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총 공사비 20억 원 이상인 공공사업의 경우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른 자문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도가 존재만 할 뿐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을 통해 확보했어야 할 공사의 안전성과 타당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라도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서 실질적인 제도와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또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는 설계 변경 사전 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계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 심사 대상 사업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위한 설계 변경 사전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설계 변경 사전 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시, 구성 운영할 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먼저 장단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 사전 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드러난 공공사업의 반복적인 설계 변경 문제는 단지 기술적인 미숙함이나 사소한 착오로 치부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기획력 부족, 사전 검토의 형식화, 그리고 현장 중심성이 결여된 행정 운영, 또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의 허술함과 비효율이 반복된다면 그 성과는 빛을 잃고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북구 행정이 이제는 공공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해당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하여 보호구역의 방호 펜스 설치 문제를 주제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무능초등학교, 우산초등학교를 비롯한 북구 전 관내에 69개소, 연장 약 22,834m의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었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밖의 실태는 이와는 대조적입니다. 최근 3년간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를 위한 전체 예산은 총 9억 5,6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3억 2,3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또한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를 위한 예산은 9,500만 원으로 편성된 반면 보호구역 외 예산은 5천만 원에 그쳐 보행안전정책의 소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도 통학로로 활용되는 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등 위험도가 높지 않은 구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예산 확보 및 설치 계획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오치초등학교 인근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통학로가 공사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우리 구가 해야 될 사업인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방호 펜스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는 해당 구간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보호구역 외 구간에는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향후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 직접 요청해 5천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해당 구간에 방호 펜스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인구청장은 답변석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문희입니다. 현재 북구의 어린이 구역 내 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을 보면 약 69개소 22,834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구역 외 지역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군은 이러한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방호 울타리 설치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북구 관내 이제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그런 개소수라든가 보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파악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세워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고 그에 대한 일정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방호 울타리 설치 예산은 현재 부족합니다. 혹시 이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이 설치 예산 확보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한 16.6km 정도 지금 현재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보행정 방호 울타리는 13km가 지금 되어 있고 차량용 방호 울타리 3.6km.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반적으로 44km입니다만 보호구역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수립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취약한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북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 설치되는 방호 울타리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단 한 번 우리 구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고 그 외에는 특별 교부세 그리고 시비, 기부 체납,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기부 체납을 받는 등 외부 재원에만 의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구비의 투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북구의 보행자 안전 정책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의지와 재정적 투자의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구비가 적극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 또 노인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행자 안전망 구축의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인 보행 안전 대책을 추진하기에도 재정적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특정 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비 투자 확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민선 7, 8기 들어서서 어쨌든 지금 예산이 정유 적용 기준으로 한 1조 1,500억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만은 복지비 예산이 저희들이 한 72% 정도 되거든요. 연말쯤 되면 한 8,500억. 그다음에 경상비 이렇게 가용 지원 정도가 한 2, 300억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큰 사업들이 지금 생활 SOC 사업도 다 끝났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거는 지금 6개 우수시설이 한국적 안전도시 6개 국시비 구비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마 재원의 형편은 더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들 또 그런 중에서도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특히 어린이 그런 보호구역의 그런 취약한 시설들을 먼저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특히 약자를 위한 그리고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 어떤 예산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인 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안전은 단순한 시설 투자를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서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 마련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행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투명하게 또 더 희망차게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통해 드러난 사안 하나하나가 지금의 북구 행정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둘러싼 갈등과 오해, 또 반복되는 공공사업의 설계 변경, 보호구역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주민의 안전, 이제는 행정이 먼저 답을 내야 합니다. 주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변화는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실천의 언어로 말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질문이 우리 북구가 더 나은 행정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